네, 오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 물건 쓰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쓸 거거든. 또 사업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무슨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쓰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만 하면은 품질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치약 전문가들만 모이셨고요. 화장품 전문가들만 모이셨고 샴푸 전문가들 평생 쓰신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써보시기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제품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우리가 평소에 안 쓰던 그런 제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격은 대체로 들어보니까 어때요? 싼 편이죠. 예, 저희는 저희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팔겠다. 우리는 거기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가격이 싸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품질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품질 전문가들이십니다. 최소한 샴푸에 대해서, 치약에 대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쓰던 거라도 언제든지 회사로 보내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돈을 내드리거나 아니면 새 걸로 다 바꿔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 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러분들 손해 날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샘플 좀 줘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샘플도 안 만듭니다.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왜? 화장품 같은 경우 샘플을 만들게 되면은 판매원들이나 또 공짜로 이렇게 막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샘플 값을 어디다가 다 올리냐면은 본품을 사는 사람한테 다 올려서 받아요. 그런데 그 샘플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본품을 가져가라 이거 본품을. 그리고 그 본품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회사로 가져오면은 우리는 새 걸로 바꿔주거나 돈을 다 내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품이 10%만 들어오면 회사 어떻게 되죠?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회사 초기부터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밤에 사실은 잠을 못 이뤘어요. 이야, 이 정책 발표했다가 발표를 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제가 새벽녘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 고객들이 좋아하지도 않은 제품을 파는 회사, 그런 회사 같으면은 망해서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해서 없어지자. 그 각오를 하고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 업계에 화장품을 예를 들면은 반품률이 3%에서 5% 정도가 됩니다. 업계 평균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업계 평균의 10분의 1밖에 반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0.35%, 지금은 0.27%. 이 정도밖에 반품이 안 일어나요. 그 얘기는 정말 가격 대비 품질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저희 제품을 가져가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써보시고 또 정말 써보니까 정말 싸고 좋다 싶으면은 여러분만 쓰실 것이 아니고 언니, 동생, 친구, 또 사촌, 육촌, 친척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권유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권유했는데 안 쓰면 말고, 그렇죠? 권유했는데 안 쓰면 말고, 안 쓰면 지 손해지 뭐. 꼭 말 안 듣는 것들이 꼭 있어요. 꾸역꾸역 하고.
좋다는데도 싸다는데도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놔둬,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싸고 좋은 걸 권해주면은요, 대개는 써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써보고 반품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 돈 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쉽게 권유를 할 수가 있고, 또 한번 써보기만 하면은 야, 그거 정말 좋더라, 또 살 수 있나, 이렇게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한번 써보도록 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소개 안 해주면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너만 쓰지 말고 소개를 좀 해주라. 그러면은 본인이 써봤을 때 괜찮으면은 쉽게 소개를 해줘요. 본인이 쓰는 것이 버거울 때, 품질도 별로인 것이 가격이 비싸면은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써봤더니 너무너무 싸고 좋더라 그러면은 알아서 내가 소개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일즈 하면은 아마 지금도 여기서 나는 못 팔아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떻든 나는 못 팔아. 나는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하고 나는 절대 못 팔거든.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못 팔아. 하여간 그러면서 꽉꽉 찍어.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 몇 명 있어 지금도. 나는 절대 못 팔거든. 난 파는 것은 못해 하여간. 그런데 그런 세일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세일즈라는 것은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세일즈예요. 그게 세일즈.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진짜 맛있고 깨끗하고 값도 싸. 그러면은 그 동네 가거든 고기 식당 한번 가보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가격 대비 가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봐라. 그걸 사라.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개념으로 세일즈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영화관 세일즈맨 역할을 해요. 그 영화관에서 내한테 돈 안 주는데도 해요. 식당 세일즈맨 역할도 해요. 그 식당에서 돈 안 주는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재밌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사업을 할 건지 세일즈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는 기준을 뭘로 잡으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재밌겠는가 없겠는가, 요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럼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현재 쓰고 있는 치약 칫솔보다도 내가 더 싸고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써라. 화장품도 내가 써봤더니 기가 막혀. 그랬더니 이걸 써라. 샴푸도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이게 세일즈예요. 그런데 비싼 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나도 그냥 쓰라면 안 쓸 것을 들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정을 하거나 압력을 집어넣거나, 이거 네가 안 사주면 너하고 난 절교다 얼굴 안 볼 거거든.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압박을 주거나 액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제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품질 대비 가격이 싼 제품은 사용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런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일즈맨을 할 건지 애터미 사업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잡으시냐면은, 나 사업 안 하더라도 애터미에서 물건 사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소비자만 하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애터미 사업자가 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애터미 물건 살 일이 없겠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데 알고 있거든. 전에부터 계속 사서 쓰던데 거기서 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더라도 성공을 못해요. 왜?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남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세일즈맨 안 하더라도 애터미 제품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사업자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안 쓴대. 그럼 내가 쪽팔려요? 지가 등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등신. 그리고 나는 쪽팔리지 않아요. 너 아니라도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은 쓸 사람 많거든. 어이구 등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 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쓰라고 했더니 안 쓴대. 그럼 얘가 등신 같아요? 내가 쪽팔려요? 네, 내가 쪽팔려. 이거는요 부자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난뱅이도 써요. 빚에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도 써요. 돈 없어도 써. 이거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는 닦고 살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머리는 감고 살아. 신랑이 돈을 벌어오니 안 벌어오니 난리를 치면서도 머리는 감아. 샴푸는 일단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 가끔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빼놓고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팔려요 안 팔려요?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싸고 좋으면 무조건 팔리는 제품이야. 천하에 없는 것을 평소에 그 사람이 안 쓰던 것을 내가 쓰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루만 없어도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하루 안 닦아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냥. 깝깝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게 돼 있어. 한때는요 화장품이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치품이에요? 생필품이에요. 그렇죠? 쌀보다도 더 생필품이야 이게. 내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어디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보 밥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시간 없어 그랬더니 뭐 해요? 화장하죠? 밥 안 먹고 화장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필수적인 게 뭐냐? 이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IMF 때 유일하게 매출이 올라간 품목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이에요. 다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화장품 매출만 올라갔어. 왜 그랬게요? 남편이 퇴직해서 못 벌어오니까 여자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그냥 민낯에 못 나가죠? 찍고 바르고 나가야 되니까 다 한 박스씩 새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매출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곤도박질을 쳐도 화장품 매출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립스틱 효과라고 그럽니다. 립스틱 이펙트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자 이런 제품들은 무조건 팔리는 제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사 기술이 없어도 돼.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기술자야. 라면 맛 잘 알아요? 몰라요? 먹어보면은 저 라면보다 이 라면이 더 맛있다는 것 전부 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다 하는 겁니다. 가격도 잘 알아요. 그래서 가격 비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왜? 맨날 시장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는 전문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300만 원, 700만 원 벌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부모님 300만 원 드리고 자녀들 집 사주고 뭐 하고 더구나 돈은요 평생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한때 바짝 벌어요. 3년에서 5년이면요 평생 쓸 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면은 하지를 말아야 돼요. 저도 17년 월급쟁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부자 됐을까요? 노후대책이 안 서더라고. 17년 청춘만 까먹은 거예요. 그 팔팔했던 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가. 물론 일이 재밌어가지고 뭐 그렇게 보냈으니까 뭐 그렇게 후회하진 않아요. 그냥 뭐 일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 최소한 우리가 부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에서 7천은 벌어야 돼요. 자녀들 집 사주고. 그렇죠? 조카 결혼식에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좀 내놓을 수 있고, 또 형제간들 아프면은 다 치료비 걱정하지 말아라. 부모님 다 걱정 안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3천에서 7천을 벌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견적 한번 내보세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돈이라는 것은 많이 벌수록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300 버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3천을 번다고? 아이고, 그럼 10배나 힘들겠네? 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돈을 잘 몰라서 착각을 하시는 경우예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쉬워요. 실제로 한 달에 300 버는 사람하고 3천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억 버는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돈 버는 거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300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더 힘들게 벌고 있어요. 3천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쉽다고 얘기해요. 3억 버는 사람은요, 세상에 널린 게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돈은요, 크게 벌수록 쉬워요. 뭐 몇 가지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지출에 맞춰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계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가난뱅이에요. 여러분들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가계부 아둥바둥 써가지고 절대 부자 안 돼.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을 펑펑 써야 돼. 써봐야 다 펑펑 써봐야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야 돼. 있는 대로 다 써야 돼. 무슨 얘기냐? 투자를 하라 이거. 투자를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뭔가 책을 사서 읽기도 해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하라 이게. 그런데 돈 없을 때 아등바등 아껴요. 그럼 절대 부자 못 돼. 바보들은요, 돈 없을 때 아끼고 돈 있을 때는 펑펑 써. 부자 되는 사람은요, 돈 없을 때는 돈 안 아껴요. 그냥 써. 언제 돈을 아끼느냐? 돈이 많을 때 돈을 아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없을 때 잘 먹어야 돼. 없을 때 잘 먹어야 돼. 최대한 비싼 거 먹고, 없을 때는 나가가지고 깨재재한 거 먹지 마. 마음까지 홀쭉해져. 없을 때는 그냥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거 먹자. 맛이야 있든지 없든지 제일 비싼 거 먹자. 이렇게 가지고 막 먹어야 돼.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팍팍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왜? 내 속에 용기를 붙돋기 위해서. 제일 나를 위축시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의 용기가 없어지는 거고,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기가 마음이 쪼그라들도록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 없을 때는 있는 대로 다 쓰라 이거야, 이거를.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안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껴야 돼. 그때 펑펑 쓰겠다고 그러면 간땡이가 밖으로 나와요, 이게. 돈 없을 때는요, 쇼핑을 가세요. 없다고 깨지지하게 하지 말고 뭔가 물건이라도 막 사. 그래 봐야 없으니까 몇 푼어치 못 사거든. 가가지고 막 사. 그냥 오면서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내가 오늘 쇼핑 싹 해버렸다. 근데 10만 원어치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있는 대로 내가 쇼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용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용기를. 그래서 그렇게 찌그러져 살다가 저는 그래도
정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어렵게 되면은요, 용기를 갖는 것이 두려워요. 목표를 갖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을 때요,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마저 없으면요, 그거는 지금 정말 절망인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이 희망이라는 거에다가 투자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뻥뻥 쓰라 이거야. 자, 돈을 벌려고 하면요,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가계부 쓰지 마세요. 가계부 잘 쓰는 집안 치고 부자 집안이 없어. 부잣집에서 가계부 쓰고 있습니까? 안 써요, 그거. 요즘 나도 안 써요. 먼저 뭐를 정하냐면요, 지출을 정해야 돼.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하는 게 아니고 수입은 잊어버리고 지출을 먼저 정해요. 자, 집은 몇 채 산다고요? 3채. 요게 지출이야. 자동차는 뭐 산다? 뭐 벤츠 좋아, 벤츠. 정해 이거를. 그다음에 여행도 어떻게 다니겠다. 다 정해. 얼마. 또 부모님 어떻게 하겠다. 한 달에 300만 원. 자녀 교육 어떻게 하겠다. 애들한테 물어봐. 야, 니네 무슨 차 타고 싶은지 오늘부터 연구를 해라. 무슨 차 타고 싶은지 얘기를 해라. 엄마 왜 그러는데요? 사주려고, 이놈들아. 사주려고. 너네가 무슨 차를 타고 싶은지 엄마가 알아야 사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돈 있어요. 하여간 돈은 내가 얼마 지출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벌 거 아니냐 이거야. 차가 얼마짜리가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 이놈이 한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살려고 그러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겠구나. 뭐 2천만 원짜리 같으면 적당히 벌어도 되겠구나. 요거를 결정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를 벌어야 이게 되는지를, 내가 한 달에 3천을 벌어야 되는지 5천을 벌어야 되는지 요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차 타고 싶은지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온나. 그래야 내가 여기다가 지출 목록에다 집어넣는다. 안 가지고 오면 안 넣어준다. 나중에 후회해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남편도 당신 무슨 차 타고 싶으냐 얘기를 해라. 여자가 왜 그러나? 내가 당신 타고 싶은 차 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한테 3년만 시간을 줘라. 3년만 시간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당신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골프만 다니든지 낚시질만 다니든지 하고 싶은 것만 해라. 백판 자빠져 잠만 자고 싶으면은, 남자들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으면 좋겠다. 왜? 30년, 20년을요 죽고 살고 출근해봐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17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나 한 석 달 여름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잠만 자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3년만 나를 좀 도와주라. 3년만. 자,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버는 일자리가 나왔어. 연락이 왔어. 그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웃는 사람은 뭐야 지금? 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지출을 하는 사람,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지출을 하는 사람인데 300만 원짜리 일 가지고 나를 오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3천만 원을 버는 일이면은 내가 하고 아니면 하덜덜 말으라 이거예요. 왜? 나는 3천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300만 원 버는 거하고 3천만 원 버는 거 어느 게 더 쉽다고요? 3천만 원 버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올라온 리더들보다 제가 더 벌까요? 덜 벌까요? 우리 리더 중에 지금 한 달에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보다 더 벌어. 그럼 죽고 살고 일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월급 받을 때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뭐 500만 원 받고 할 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300만 원 받을 때가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100몇만 원 받을 때 그때는 더 힘들었고 그때는. 지금 훨씬 힘들지 않게 일을 해요. 나보다 더 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쉽게 일을 하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요, 다른 부자들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자들 얘기 안 해줘요. 나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만 지금. 나만 이걸 가르쳐준다니까요 지금. 어디서 이런 얘기 안 들어봤잖아요. 수입, 지출에 맞춰갖고 수입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전부 어떻게 가르쳤느냐?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라고 가르쳤어. 그거 엉터리야. 그러니까 학교 보내지 말으라니까. 학교를 안 가.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는요, 국가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에요. 보세요. 화학, 기계, 그렇죠? 회계, 그렇죠? 그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품으로서 쓰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회사를 해야 되겠어요? 회사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몰라야 돼. 알기는 알지만은 그게 원리만 대충 알고 있으면 돼. 대충 알아요, 대충. 저는 대충 알아. 대충 아는 것은요, 학교에서 안 배워도 알아. 통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박통 있잖아요. 이 통박을 이렇게 굴려보면은, 아, 요게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 전산 같은 경우도요, 대충 알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전산 담당자가 이렇게 뭐 해보라고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산에서는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자, 내가 얘기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져. 그럼 맞다고 그러면은, 그럼 네가 프로그램을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획기적으로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요, 무인회사야. 무인회사. 초인류기업.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파느냐고 그러는데요, 경영관리 목표가 무인회사라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컴퓨터만 놓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요, 초기에는 회원 등록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팩스나 전화로 주문하면 입력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장바구니 담기만 하면 다 매출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 그게 서버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바로 택배회사 창고에 박스 프린터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소 치면은요, 그게 바로 연결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회사는 구매 직원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구매 직원이냐면은 이 컴퓨터가 구매 직원이야. 무슨 얘기냐? 창고에 최하 재고, 그 다음에 이 적정 재고선을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생산 담당자가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발주를 안 주더라도 네가 여기서 빠져나가면 알아서 채워 넣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매과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구매과장이에요. 한 번만 딱 발주를 해. 그리고 알아서 채워 넣는 거예요. 이 회사는 최첨단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미국에 뭐 잘한다고 하는 그런 뭐 인류 기업들이라는 회사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인력을 안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절감된 인건비를 다 원가에서 빼니까 이렇게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건 한번 들었다가 놓으면은요, 전부 다 돈이에요. 그 돈은 누가 묵까요? 소비자가 다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우리 본사로 물건 가져오지 말아라. 택배회사 창고에다가 바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거기서 다 각자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그걸 배달해달라는 주소도 각자 소비자들이 다 치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인건비 빼주겠다 이거예요. 우리 직원이 치면은 제품값에다가 그 돈 붙일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치면은 그 돈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다 빠지니까 그렇게 싼 거예요. 원료를 적게 넣거나 싸구려로 만들어서 싼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저런 거를 절감해 가지고 싸게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은 이거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되고 캐나다도 되고 일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만, 호주 뭐 다 들어갈까요? 중국 본토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당연하죠. 들어갑니다. 지금 콜마가 벌써 북경 공장 가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 건너편에 이 공터 있죠? 이 한 10,000평인가 20,000평인가 여기 운동장 넘어 여기 핀터. 거기 콜마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동양 최대의 화장품 브랜딩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누구 보고 팔으라고 짓겠어요 지금? 예? 우리가 다 팔 것 같으니까 지금 짓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서 브랜딩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져가서 거기서 바틀링을 해요. 병입 작업을 해. 그래서 거기서 또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 만들어가지고 쫙 팔면 돼. 그래서 중국 천지를 다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거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을 석권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10조 시장이에요. 전 세계를 따지면요 몇백조 되는 시장이에요. 그 몇백조 되는 판매액의 35%가 여러분에게 수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3천만 원, 7천만 원씩 다 받고도 남을 만큼의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괜히 부품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냈잖아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3천 버는 사람도 있고 4천 버는 사람도 있고 5천 버는 사람도 있고 6천, 7천까지 버는 사람들이 쪼르륵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들이었냐면 아니라니까요. 택도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놓고 이분들에게 당신들이 말이야 한 달에 3천을 벌고 5천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17명 모였어. 그런데 17명을 모아놓고 제가 한 달에 3천 벌 생각을 하고 5천 벌 생각을 해라. 우리 직급에 따라서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 당신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5천만 원을 현찰로 주겠다. 5천만 원을. 그 위에 크라운 마스터가 있어요.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은 3억을 주겠다. 일시불로.
크라운 마스터는 7천만 원 이상 매달 받는 사람이에요. 3억을 현찰로 주겠다 이거야. 현찰로. 3억이면은요 큰 여행 가방으로 하나야 10,000원짜리로 치면은 이민백 있죠? 이민백으로 가득 넣어야 3억이에요. 그리고 에쿠스를 주겠다. 에쿠스를. 지금 우리 로얄 마스터는 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 크라운 마스터는 안 나왔지만은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에쿠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에쿠스를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회장이 타고 간 차는 어떤 차였냐면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타고 갔어.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던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거지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에쿠스 그 이상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능력자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회장 눈치 보느라고 그 좋은 차를 못 타 지금. 그 위에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있어요. 임페리얼 마스터. 그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면은 승급 축하금을 10억을 주겠다. 그것도 10,000원짜리로. 왜? 5만 원권 나오기 전이었거든. 10,000원짜리로요. 10억 하면은요 무게가 100kg예요. 내가 들 수가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면은 아마 수만 명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 승급식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상암 경기장이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나 여기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무대에 10억을 지게차로 떠가지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게차는 사놨어요. 나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SBT 거 빌려가다가 쓰면 돼. 그리고 에쿠스 리무진을 주겠다. 그리고 50평짜리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그걸 임대료를 회사에서 내고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최고 직급자가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1억 정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쓰지 말고 회사에서 기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비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회사 규정 중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임페리얼 마스터는 차문을 자기 손으로 열면은 회사 규정 위반이에요. 비서나 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 그때 타고 내려야 되는 것이 규정이다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얻으면요 거기에 원목 가구, 진짜 가죽으로 된 소파, 찬장, 책장까지 다 넣어줄 거예요. 책이야 뭐 읽든지 안 읽든지 하여간 갖다 넣어놓을 거예요. 거기에 찻잔도 본차이나로 된 거 기가 막힌 거 예술 작품 같은 찻잔 내가 다 사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차를 타 마시면 안 돼요. 그것도 회사 규정 위반이야. 비서가 타주는 차만 마셔야 돼. 저는 이 수당체계를 회사 처음 시작할 때 17명 모였을 때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도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에쿠스 리무진을 새로 한 대 주겠습니다. 먼저 받았던 에쿠스는 그냥 남편 줘버리세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지도 280만 원짜리 덜덜덜 몰고 다니지 사무실도 못 얻어가지고 석 달을 회사 창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는 거예요. 왜? 회사를 내가 시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도 사업자만 하려고 그랬어. 사업자만. 그래서 할 만한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2년 3년을 찾아도 할 만한 회사가 없어. 왜? 눈이 너무 밝으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회사들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당신도 오면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오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나 같은 선수는 성공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오라고 그래갖고 성공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에서 이게 그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 한 번 사면은 정말 싸고 좋아서 자발적으로 사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금액을 매달 사지 않으면은 수당을 못 받도록 묶어놨어. 유지제도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물건이 비싼데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설명을 그런 회사들 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 나는요, 우리 회사 제품 설명하는 거 보면은 참 허접하게 해. 여러분, 제품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치약이 2,900원짜리야. 2,900원짜리 치약 파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요거 2,900원인데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돼. 싸니까 써봐.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무슨 뭐가 들어가니, 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니, 수용성 프로폴리스,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 가격이 2,900원이야. 이게 10,000원짜리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야 돼. 프로폴리스 치약들 다 10,000원씩에. 근데 우리는 2,900원짜리 치약이라 일반 치약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써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놈 칫솔도 마찬가지야. 이게 990원짜리 칫솔을 파는데 무슨 설명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냐 이게야. 금분이 들어가고 금이온이 들어가고 이게 PET로 손잡이가 만들어졌고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겠는데 겁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냥 990원인데 싸고 좋더라. 써봐.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싼 제품, 누구나 쓰는 제품,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을 주면서 이거 가가지고 싸고 좋으니까 써봐라, 싸고 좋으니까 써봐라 말만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은 주여 받고 싶어 막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는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만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이를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 리더스 클럽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버는 분 중에 70 넘어가는 할머니도 있어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상관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도 돼. 돈 한 푼도 없어도 돼.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 우리는 돈 없어도 돼. 이거 들고 가가지고 내가 쓰던 화장품 들고 가가지고 요거거든? 이렇게 좀 발라줘. 그리고 주문 받아.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 사는 거야. 그거야 무슨 투자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에요. 그거 일 안 하더라도 어차피 다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없어도 돼. 그리고 말을 잘 못해도 돼. 나는 뭐 말을 못하는데 그러는데요. 말 3마디만 하면 돼. 싸고 좋다 써봐. 그 말은 하잖아요. 그 말은 싸고 좋다 써봐. 이 말은 한단 말이에요. 뭐 싸고 좋다 써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돼. 가보자. 가보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나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은 얼마나 말을 잘하더니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네가 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모시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혀놔. 그러면은 나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일에 홀라당 빠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에 다른 일은 내 밑에다 사람을 두려고 하면 내가 밑에 사람보다는 반드시 똑똑해야 돼. 안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 사업 이 일만은 내가 안 똑똑해도 상관없어. 나는 반팽이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반팽이 밑에 대개는 반팽이들만 또 있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밤팽이가 밤팽이한테라도 얘기를 해. 그러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내려가다가도 확률적으로 온팽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온팽이가 온 세상에다가 일을 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요 온팽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이리 가도 밤팽이, 저리 가도 밤팽이 하다가 여기서 온팽이가 하나 나오면은 그냥 또 이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요리 물어봐. 밤팽이한테 물어봐. 온팽이가 누가 깝깝해? 온팽이가 깝깝해. 그러니까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두 온팽이만 나오면은 3천도 벌고 5천도 벌고 7천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내려가다가도 온팽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보니까 밤팽이가 더 많아. 근데 이 밤팽이들한테 기대를 하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밤팽이들 상대하려면 깝깝해. 이 온팽이가 이 밤팽이 상대하면 깝깝하듯이 나도 깝깝해. 그런데 하다 보면은 온팽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온팽이가 아니요, 전혀 모르는 온팽이가 나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온팽이가 안 떠오르는데 전혀 상관없어.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내려가다가 언제까지 하냐? 온팽이 나올 때까지 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기우제를 지내. 그러면은 기우제 지내서 비가 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또 밤팽이 가다가 언제까지 하냐면 온팽이 나올 때까지 해. 그러면 100% 성공이란 말이에요. 100%. 그러면은 양쪽에 온팽이를 거느린 밤팽이는 밤팽이가 아니고 이게 슈퍼 온팽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밤팽이가요, 온팽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애터미 사업이야. 이거 말고 밤팽이가 온팽이 될 수 있는 거 방법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내한테. 없어.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걸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밤팽이한테 가가지고 혀자른 소리 해봐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밤팽이든 온팽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 가보자 해. 여기 앉혀만 놔. 그러면은 그 중에 온팽이가 뚜껑이 회가닥 날아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밤팽이는 그대로 밤팽이야. 그러면 요 밤팽이들은 어떨 거예요? 요 밤팽이들은 또 밤팽이유, 또 밤팽이 가다가 여기서 온팽이 하나 나오면은 여기도 이제 슈퍼 온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밤팽이가 온팽이가 될 수 있는, 슈퍼 온팽이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만 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가슴이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붙들고 이제 그 사랑의 불꽃을 다시 피워내야 돼요. 왜?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닥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가면서 그 주변에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들의 가슴을 녹여가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밤팽이들이
이제 슈퍼홈팽이가 되겠다는 비전과 꿈을 안고 애터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